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양측이 이제 브리핑을 각각 했는데요. 합의문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 합의문이 있었다면 같이 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각각 따로 그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합의문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과거 영수회담에도 제가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야당으로도 많이 해봤고 또 대통령으로 또 준비를 많이 해서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합의문이 꼭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합의문이 나오더라도 대략적인 게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서 브리핑해서 그 저간의 얘기가 또 오늘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내용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하루 이틀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샅샅이 민주당에서 공개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뭐 합의문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구태여 모든 대통령실이나 이제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의대 정원 문제는 합의가 됐다. 그건 이미 합의가 다 됐어요. 그렇죠. 민주당도 의대 증원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건 옳은 일인데 그 방법을 국회로 해서 여야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자. 그것을 연금, 노동, 교육 이런 개혁을 전부 국회로 넘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 연금도 뭐 의견 다 냈다. 뭐 했다. 자기가 당신이 하신다는데 그걸 합의라고 딱 모두 타이틀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민주당이 의대 증원을 반대한 적이 있어요? 이 디테일에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다 듣고 전반적으로 다 안 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길게 하는 다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안 된다는 것을 훨씬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15분, 15분, 85분은 당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 59분 대통령 다웠다. 뭐 그 버릇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버리기를 바랬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그렇죠. 이 총선 민심을 전혀 왜곡되게 생각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심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심하다. 한심하죠. 이재명 대표가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민심을? 그러니까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대통령이니까. 루이 14세 사고를 하는 거지. 짐이 곧 국가다. 내가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 아니에요? 그러다 큰 코 다친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나머지 3년 진짜 저는 정권의 부침을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4분, 윤석열 정권 험한 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집권 여당이 비대위원장 한 사람 못 골라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자, 서로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꼴을 대통령이 모르시냐 이거죠. 이미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 본물은 터졌어요. 당신 2분만 4분만 꽉 잡고 나는 된다. 천만의 말이에요. 민심의 본물은 진짜 무섭습니다. 눈물 나요. 눈물 난다. 피눈물 나지 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눈에서 이제 피눈물 납니까? 나죠. 나는 난다.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비교적 비판을 하면서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온건한 태도를 가졌어요. 탄핵도 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이 이상 헌정 중단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불행해진다라고 했지만은
저런 상태로 가면은 민주당과 192석의 야권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네.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가 한동훈 네. 특검도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사실 특검 천국되냐. 그래서 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네. 답변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자. 어제부로 바뀌었습니다. 어제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회담. 이 스피커가 예. 얘기하고 다니면은 네. 시끄러워요. 시끄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앞으로 시끄러워진다. 예? 시끄러워져. 엄청 시끄러워진다. 더 많이 시끄러져야 돼. 지금 박지원 원장이 결심했다. 예. 예. 싸우기로. 싸워야지. 결심. 싸울 결심. 안 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그럼 와중에. 국민들이 예. 너 맞아? 아. 너희들 우리가 192석 해줬는데 순한 양이 돼서 네. 윤석열 품에 안겨? 가슴에 안겨?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싸워야지. 예. 싸워야지. 예. 그 지금 뭐 의제가 너무 많습니다. 싸워야 될 의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문제를 같이 해야 돼. 모든 문제. 가장 필요한 것은 예. 역시 네. 물가 민생. 네. 지금 보십시오. 오늘 아침 엔저 예. 일본 엔화가 예. 달러당 160원, 160원. 까지. 예. 쳤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어요. 예. 우리 경제는 더 나빠요. 네. 지금 보십시오. 사실 구멍가게, 동네 식당들, 고급 식당 외에는 전부 지금 팔이 날리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네. 이게 다 문 닫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응? 광주의 충장로라고 제일 번화가인데 네. 거기가 20-30%가 임대가 나왔어요. 나왔다는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영등포도 막 엄청나. 영등포 예. 제가 어제 밥 먹으러 갔어요. 없어요. 예. 이런 것이 있는데 예. 그래도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고금리 네. 이자를 탕감해서 네. 자영업자나 영세 상공인들을 살리는 방향을 이재명 대표와 논의를 한다든지 네. 지금 때려잡으라는 물가는 은행 금리는 못 때려잡고 네. 이재명하고 민주당만 때려잡으려고 나서니까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때려잡힐 것 같아요? 이제 192석인데 안 때려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박지원이 국회 들어갔는데 네. 저는요 내 생각했어요. 기리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은 김대중 선생이 네. 내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된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죽으면은 네. 민주주의가 온다. 그러나 정치 보복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보고 저는 마지막 내 인생은 독립지사 아들답게 살겠다. 내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하겠다. 이 각오를 했어요. 갑자기 이제 죽음을 아니 뭐가 두려워요? 박지원 내가 팔순인데 네. 새순이다. 올드보이라고 해서 스마트보이, 네. 영보이, 스트롱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싸워야 된다. 싸움쟁이가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굳혔다니까요. 저 대통령이 저러면은 예. 나라 망해요. 예. 그러니까 당장 그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단박에 단칼에 거절했다는 게 진성준 의원의 설명이에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예. 물론 경향신문 그런 진보지에서도 어제 칼럼을 통해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거기까지는 기대했어요. 네. 전 국민한테 민생안정기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 지급을 하자.
선별 지원하자. 선별 지원하자. 예. 즉 이재용 네. 삼성 회장한테 25만 원은 지금 못 하더라도 예. 자 해남반도 진도에서 사는 저 서민 예. 어려운 농어가 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하자. 예. 박지원한테는 안 주더라도 예. 안 되더라도 그 더 어려운 영세 상공인들한테 하자. 네. 이런 얘기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일제 딱 무시하고. 네. 어? 단칼에 잘라서 무시하고 자기는 그런 생각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본인 지지하는 대통령, 부자 대통령 뭐 이런 본인 지지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돼요? 몇 사람 없어요. 대구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지지하는 대통령이지. 김건희 여사가 지지하는 대통령. 아니 말이 돼요? 예. 자 보십시오. 최상병 네. 특검에 대해서도 법리 이론이 맞지 않다. 네. 자 법리 이론이 맞지 않으면 그럼 특검을 하자. 그 법리론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해보자. 네. 이것이 정답 아니에요? 법리 이론이 맞지 않는다고 다 단칼에 베버려요? 이태원 참사, 네. 김건희 특검.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과격하고 야무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가족 관계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딱 돌려서 얘기해 줬잖아요. 가족분. 예.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죠. 예. 까그리 문들 부리고 뭐 시간 없다고 네. 털어버려요? 차담. 이런 게 네. 아니 어디든지 다 그런 거예요. 차담으로 격화시키고 네. 1시간 동안 한다. 네. 이런 것부터 해서 아 저게 참 애들 말 맞다나 쇼를 준비하고 있구나 네. 하든지 그걸로 끝내려고 예. 그것을 국민들이 용납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23%를 찍었기 때문에 아 이거 이러다가 10%대까지 주저앉겠구나 싶으니까 전화해서 이제 예, 영수당 만나자. 자기가 제안했잖아요. 그래놓고도 의제 합의하면서 자꾸 빠져나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 그냥 다 하자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성의를 보여야지. 예.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이대로도 괜찮다고 25%로도 충분히 대통령 3년 할 수 있다. 이런 게 보수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맹점 중에 하나죠. 네. 그러나 헌법이 예.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민심을 떠난 대통령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언제 뭐 박근혜 대통령은 할 수 없어서 내려왔나요? 잘 봐야 돼요. 네. 잘 봐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일본 네. 키시다 총리도 이번 세계 보궐선거에서 네. 다 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졌어요. 예. 그러니까 20%대예요. 예. 지금 내각제니까 예. 물러간다고 하는데 예. 기시다 총리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아베 네. 등 그런 정치자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심이 떠난 정부가 어떻게 존재해요?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되죠. 예. 민심이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25%의 지지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25%왜 그렇게 높이 불러요? 23%에서 23% 아니 본인들 주장에 25%만 유지되면 정권 유지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3.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지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사람은 예. 아니 이건 어디 국민이에요? 그런 일본 국민이나 우리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제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 싸워야 돼. 이젠 싸워야 된다. 네. 국민도 거리로 나가야 됩니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예. 언제 뭐 국민보다 거리로 나오세요. 얘기한 적 있어요? 정치권은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정치권이 잘해서 극복한 게 아니라 네.
민중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극복을 해요. 네, 맞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4.19, 네, 광우병 파동에 대한 촛불, 네, 그리고 마침내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혁명. 네, 그냥 정치권은 수저 하나 놓고 떠먹기만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그것은 뭐냐? 국민을 무서워해라. 국민을 하늘처럼 모셔라. 네, 민심을 중시 안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쓰는 말인데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네,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도 증권시장에서 반응이 네. 확 나타나잖아요.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이걸 영린 까꿀로 가려고 천만의 말이죠. 그러니까요. 큰 코 다친다. 큰 코 다친다. 네. 험한 꼴 당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